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이대 지침, 그젠가요? 이대 지침 네. 폐기하셨는데, 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대 지침 말고도 행정 해석, 이게 이제 노동부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 해석 또는 지침이라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이라고 합니다만, 노동부가 만든 행정 해석이나 행정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행정 지침이나 해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법 규범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아주 중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인해서 노동 시장이 교란되거나 단순하게 처리할 것을 복잡하게 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지금까지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 지침 폐기 말고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해석이나 지침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시대에 안 맞거나 지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MBC나 파리바게뜨를 보면 MBC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도 책임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9대 때 계속 MBC 청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요. 당시 그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노동부가 좀 받아서 그 당시에 근로감독을 들어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정권에서 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방기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반성과 새로운 노동부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파리바게뜨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파리바게뜨는 그 전에 이미 2012년인가요? BR 코리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 BR 코리아가 음성에 가지고 있는 서희산업이라고 하는 회사, 그 서희산업이라고 하는 하도급 업체를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지휘 감독을 하면서, 즉 다시 말해서 불법 파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노동부가 그 당시는 근로감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하고 고소고발이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냥 노사 간에 적절하게 알아서 정규직, BR 코리아의 정규직 수준에 준하는 처우, 복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그냥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종결이 되는 것은 종결되는 것대로, 그러나 이것이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었더라고 하면 지금 파리바게뜨가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이런 사단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 파리바게뜨의 사태를 크게 만들어 온 것도 역시 노동부가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노동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동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관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브리핑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기자간담회를. 파리바게뜨 건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이라고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 요것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처럼 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 기사에 대해서 인사 노무 전반에 대해서 지휘 명령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리바게뜨 본사를 저희들이 사용 사업주로 받은 것이고요.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른바 채용에 있어서 입사 지원자에 대한 교육 평가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실시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협력업체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통보받은 협력업체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확실하게 개입을 했었고요. 채용 시 기준을 마련해서 아예 내려줬다는 네, 것이죠. 70점 이상자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근태관리 시스템을 직접 운영을 했는데 그 근태관리 시스템들도 협력업체도 아이디 비밀번호는 부여받는데 그 출퇴근이나 수정 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핵심적인 인력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빵기사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점포 투입 현황이나 이런 근태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이나 임금 책정에 있어서도 파리바게뜨가 평가함에 있어서 80%를 반영을 했고요. 본사의 평가가 80%가 반영이 됐고, 협력업체 평가가 근태라든지 일부 정량적 지표에 해당되는 한 20% 정도만 반영을 해서 승진을 결정하게 됐고, 그런 부여된 직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평가 미달자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 연장근로 프로세스 교육 등 이런 인사 노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제빵기사에 대해서 평가를 직접 했는데, 이른바 파리바게뜨 본사의 QSV라는 품질관리팀이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방문을 해가지고 제빵기사에 대한 품질, 위생 관련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점주의 만족도 등등을 체크해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파리바게뜨 소속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사가 카톡 등을 통해서 제빵기사에게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유통기한이나 착용장갑 등 착용장갑까지 각종 보고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기념일에 생산량을 늘려라 말아라 등등, 그 다음에 점포 청소를 어떻게 해라 등등까지 직접 지시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사업주라고 저희는 본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가맹점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가맹점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빼고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용자 지위 관계에 해당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맹사업법에 따른 뭐 나름 품질 관리라든지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 빼고 저희 인사노무 쪽, 즉 가맹사업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